2025년 10월 14일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 LG전자 인도법인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나 폭등하며 상장 첫날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죠. 시가총액은 무려 18조 7천억 원.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한국 본사의 시총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 인도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시장인데 한국 가전업체가 어떻게 이런 기록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인도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진입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14억 인구라는 엄청난 잠재력에 혹해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본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죠. 극심한 가격 경쟁, 복잡한 세제, 엉망인 물류 인프라, 불안정한 전력 공급, 지역마다 다른 언어와 문화, 게다가 인도인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강한 가격 민감도까지 보통 기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난관을 뚫고 세탁기 점유율 33.5%, 냉장고 28.7%, TV 25.8%를 달성하며 전 품목 1위 자리를 꿰찼을까요? 더구나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인도 법인 매출은 무려 3조 9천억 원, 순이익은 3,500억 원을 넘겼고요. 2021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50%, 순이익은 무려 43%나 증가한 폭풍 성장입니다. 국내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런 성장세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국 가전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인도 시장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 치밀한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7년 LG전자는 인도 수도 델리 근처 노이다라는 곳에 첫 공장을 세우며 인도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투자 금액만 해도 3,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였죠. 그런데 사실 이게 LG전자의 첫 인도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1990년대 초반 LG는 럭키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인도에 진출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인도 소비자들은 럭키 금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성? 그게 뭐야?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네. 게다가 발음도 어색하고 촌스러워. 이거 싸구려 아니야? 브랜드 이미지가 형편없었던 거죠. 게다가 제품 가격은 일본 브랜드와 비슷한데 품질과 인지도는 한참 떨어지니 팔릴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LG는 완전히 철수하고 말았죠. 보통 기업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LG는 달랐습니다. 1997년 LG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들고 재도전에 나섭니다. 브랜드부터 싹 바꾸었죠. 럭키 금성이라는 촌스러운 이름 대신 라이프스 굿이라는 세련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인생은 좋은 것이다. 이 메시지는 인도에 성장하는 중산층에게 딱 맞아떨어졌죠.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나아지는 걸 실감하던 인도인들은 이 긍정적인 메시지에 공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도 이제 좋아지는 거야. 좋은 제품을 써야지. 바로 이런 심리였죠. 하지만 브랜드 변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LG전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했는데 바로 철저한 현지화였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선진국에서 팔던 제품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거 좋은 거니까 사세요 하고 팔려고 했죠. 하지만 LG는 달랐습니다. 인도는 인도다. 인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인도인을 위한 제품을 만들자. 바로 이 철학이었죠. 그래서 LG전자가 한 일을 볼까요? 우선 인도의 전력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인도는 정전이 잦고 전압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고장나기 십상이죠. LG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냉장고 안에 전압 안정기를 내장해버렸습니다. 전압이 요동쳐도 끄떡없게 만든 거죠. 게다가 정전이 되어도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냉기를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도의 무더운 날씨에 정전이 되면 냉장고 안 음식이 다 상하는데 이 기능이 있으면 걱정 없죠. 인도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를 위한 제품이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인도는 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밑으로 쥐가 들어가 전선을 갉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LG는 세탁기 바닥에 쥐 침입 방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세탁기와 정수기가 쉽게 망가집니다.
LG는 석회질을 걸러주는 특수 필터를 장착했죠. 식문화도 고려했습니다. 인도인들은 로띠나 난 같은 빵을 자주 먹는데 전자레인지에 이런 빵을 구울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이 즐겨 먹는 요거트를 만들 수 있게 우유 발효 기능도 탑재했죠. 심지어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는 천이 부드러우니까 세탁기에 사리 전용 코스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인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회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전자는 2000년대 초반 결정타를 날립니다. 바로 인도인의 심장을 파고든 거죠. 어떻게요? 크리켓입니다. 인도에서 크리켓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종교에 가깝죠. 인도 아이들은 골목에서 축구 대신 크리켓을 합니다. 크리켓 선수는 영화배우보다 인기가 많고요. 심지어 국경지대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이 대치하고 있는데도 크리켓 시합을 할 정도입니다. 2002년 LG전자는 2003년 ICC 크리켓 월드컵에서 인도 크리켓 국가대표팀의 주요 스폰서가 됩니다. 투자 금액만 4억에서 5억 루피, 한화로 약 100억 원이었죠. 이 결정은 대박이었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크리켓을 보면서 LG 로고를 계속 봤고 LG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국가대표를 후원하는 애국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LG는 이제 외부인이 아니라 가족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4년까지 LG전자는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경쟁하는 모든 제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래 5년 목표였는데 3년 만에 달성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제품 현지화와 문화 마케팅의 환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프터 서비스죠. 당시 인도 시장은 어땠느냐? 물건 팔면 끝, 고장나면 알아서 고치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LG전자는 여기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2시간 1일 1회 캠페인을 시작한 거죠. 무슨 뜻이냐? 고객이 전화하면 2시간 내에 응답, 1일 내에 수리 완료, 1회 방문으로 문제 해결. 이게 당시 인도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LG전자는 인도 전역에 900개가 넘는 서비스 센터를 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중남미와 유럽 전체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 구석구석까지 서비스망을 구축한 거죠. 게다가 인도는 지역마다 언어가 다른데 LG는 각 지역 언어로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주소 체계가 엉망인데 GPS 기반으로 주소를 자동 완성하는 솔루션까지 개발했죠. 그렇다면 인도 시장이 대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LG전자가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요? 숫자를 봅시다. 인도는 14억 4천만 인구로 세계 1위입니다. 게다가 2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나라죠. 경제 성장률도 8%대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인도 가전시장 규모는 2018년 110억 달러에서 2025년 210억 달러로 거의 2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더 놀라운 건 보급률입니다. 냉장고 38%, 세탁기 17%, 에어컨은 고작 8%.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10명 중 9명은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잠재 수요가 숨어 있는 거죠. 게다가 인도는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여성 취업이 늘면서 가사 부담을 줄여주는 가전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같은 신가전 시장도 빠르게 커지는 중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들 이런 숫자를 보면 야, 인도 시장 대박이네. 우리도 들어가자 하고 덤빕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왜 그럴까요? 첫째, 인도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가격에 민감합니다. 특히 2선, 3선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초기 비용, 설치 비용, 유지비를 꼼꼼히 따집니다. 할부나 임대 옵션이 있어도 부담스러워하죠. 둘째, 물류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북부와 남부 간 도로와 철도망이 고르지 못해 운송비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셋째, 세제가 복잡합니다. 주마다 세율이 다르고 규정이 계속 바뀌죠. 넷째, 지역별로 기후, 언어, 문화,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델리와 뭄바이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현지화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어떻게 했느냐? 현지 완결형 사업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 애프터 서비스까지 인도에서 다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1997년 노이다 공장, 2006년 푸네 공장에 이어 2025년에는 3시티의 세 번째 공장까지 착공했습니다. 20년 만에 신규 공장 건설이죠. 투자 금액만 6억 달러, 한화로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방갈로르에는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설립해 현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도 특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1997년 400명에서 현재 3,400명으로 8배 이상 늘었고 99%가 현지인입니다. 인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거죠. 이렇게 완전히 인도 기업처럼 운영하니까 원가 경쟁력도 생기고 시장 대응 속도도 빨라진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투트랙 전략이죠.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과 초저가 제품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올레드 TV, 양문형 냉장고 같은 최고급 제품을 팔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100달러대 에어컨 같은 보급형 제품을 내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LG 제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할부 금융이죠. 1990년대 후반 인도는 현금 위주 경제였습니다. 가전제품은 비싸니까 현금으로 사기 부담스러웠죠. LG전자는 인도의 최초로 가전제품 할부 구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대박이었죠. 구매력 있는 중산층뿐 아니라 농촌지역 잠재 고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넓어진 겁니다. 20개월 무이자 할부 같은 파격 프로모션도 정기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렇다면 경쟁사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도 인도 시장에서 LG전자 못지않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1위, 2위를 다투죠. 삼성은 스마트싱스라는 연결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V, 냉장고 같은 모든 가전을 제어하는 거죠. 인도인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시장 합산 점유율이 40%를 넘거든요. 왜 그럴까요? 먼저 들어와서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선점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가 워낙 탄탄하니까 소비자 신뢰가 높죠. 게다가 LG는 계속해서 인도 특화 제품을 내놓으면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댕기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초음파로 모기를 쫓는 에어컨을 출시해 대히트를 쳤습니다. 냉동실을 냉장실로 바꿀 수 있는 컨버터블 냉장고도 인도 식문화를 고려한 제품이죠. 인도인들은 채식 위주라 냉동실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럼 냉장실로 바꿨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인도인의 삶을 연구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시각장애인 무료 개안 수술 지원 캠페인인 카레이 로시니가 대표적이죠.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3분의 1이 인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5개 자선병원과 함께 8,700여 건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아이들을 돕는 꼬르륵 소리를 없애요 캠페인,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저수지 개간 사업, 친환경 과학교실 운영 등도 펼쳤죠. 이런 활동들이 쌓여서 LG는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니라 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2024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인도 최고의 브랜드에서 LG전자가 냉장고와 세탁기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13,500명의 인도 소비자가 참여한 대규모 조사였죠. 브랜드 인지도, 호감도, 충성도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겁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러스트 리서치 어드바이저리의 조사에서도 2015년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2016년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로 뽑혔고요. 이쯤 되면 진짜 인도 국민 브랜드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LG전자는 2024년 12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인도 법인을 상장하기로 한 거죠. 인도 법인 지분 15%를 매각해 최대 1조 8천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자금은 신규 공장 건설, 신제품 개발, B2B 사업 확대 등에 쓸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닙니다.
인도 법인을 상장한다는 건 LG전자가 인도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2025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주식 배정 청약에서 경쟁률은 무려 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총 청약 규모는 약 71조 원으로 2008년 이후 인도 IPO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죠. 투자자들이 얼마나 몰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14일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1140루피에서 1715루피로 50% 폭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8조 7천억 원. 한국 본사 시총 15조 원을 넘어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글로벌 기업의 해외 법인이 본사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건 LG전자 인도 법인이 단순한 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별도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인도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이 LG전자의 인도 사업 미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본 거죠. 상장식에 참석한 조주환 LG전자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를 위해 인도에서 인도를 세계로 만들겠다. 메이크 포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디아 글로벌. 이 세 가지 전략이죠. 인도를 위한 제품을 만들고 인도에서 생산하고 인도를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LG전자는 인도에서 만든 제품을 중동,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인도 가전시장은 2030년까지 6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는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주요 품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커지면 자동으로 매출이 늘어나죠. 게다가 세 번째 공장이 가동되면 생산 능력이 대폭 늘어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이얼, 메이디, TCL 같은 중국 가전업체들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생산을 줄이고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가 시장에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죠. 인도 로컬 브랜드인 볼타스, 블루스타, 고드레지 같은 회사들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인도 정부의 정책 변화도 변수입니다. 관세 정책, 외국인 투자 규제, 현지 부품 조달 의무 비율 같은 게 수시로 바뀌거든요. 환율 변동 리스크도 있고요. LG전자는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LG전자가 B2B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2월 첸나이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신설했는데 이곳에서 상업시설, 기업,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칠판, 상업용 에어컨,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인도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B2B 수요도 급증하고 있거든요. LG전자는 2030년까지 매출의 45%를 B2B 사업에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독 기반 모델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가전 구독 사업을 인도에 이식한 거죠. 초기 구매 부담 없이 월 구독료만 내면 최신 가전을 쓸 수 있으니까 인도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고장나면 무상 수리해주고 일정 기간 후에는 신제품으로 교체해주니까 더 좋죠. 이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인도에서도 먹힐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한국 가전이 어떻게 까다로운 인도를 점령했는가? 첫째, 철저한 현지화였습니다. 인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인도인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죠. 둘째, 문화 마케팅이었습니다. 크리켓 스폰서십으로 인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셋째, 차별화된 애프터 서비스였습니다. 2시간 1일 1회 캠페인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었죠. 넷째, 현지 완결형 사업 구조였습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 서비스까지 인도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다섯째, 투트랙 전략이었습니다. 프리미엄과 보급형을 동시에 공략해 시장 전체를 커버했죠. 여섯째,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이었습니다. 할부 구매 시스템으로 시장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28년간의 끈기와 진정성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죠. 그리고 단순히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인도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공헌을 하고
인도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죠.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LG를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현지화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제품을 그대로 들고 가서는 안 되죠.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는 28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셋째, 문화와 감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켓 마케팅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선진국 시장이 포화 상태인 지금 신흥 시장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인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LG전자도 28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전략과 끈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LG전자가 증명했습니다. 인도 법인 상장으로 1조 8천억 원을 확보한 LG전자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인도를 넘어 글로벌 사우스 전체를 공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B2B 사업과 구독 모델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LG전자 인도 법인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어쩌면 한국 본사보다 더 큰 회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까다로운 인도 시장을 점령한 한국 가전의 성공 신화. 이건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국이 제조업 강국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지화, 문화 이해, 고객 경험, 사회적 책임.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진짜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LG전자가 몸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서 앞으로 더 많은 흥미진진한 글로벌 비즈니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